강한 군대를 향한 큰 걸음. 장병 인권의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고민이 있으신가요? 여기로 오세요. 어떠한 고민도 환영합니다. 우리만 있으면 인권은 미션 클리어. 장병의 인권이 존중받는 그날을 꿈꾼다. 여기는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우리 고정 오프닝. 네. 대한민국 60만 장병을 위해 우리가 왔다 이거. 오, 잘한다. 이거 제가 이제 메인 MC로 제가 이제 올라가면은 네. 하려고 이제 매일 밤 연습하고 있었는데 이름이 바뀌었네요 이거 멘트가. 그래요. 자, 우리가 예전에 그 군 인권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했던 거, 홍보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지난 12월에 제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사회를 받습니다. 자, 그 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강호 중령의 슬로건이 장병 인권을 위한 한 걸음, 강한 군대 향한 큰 걸음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강호 중령님의 슬로건이 이 행군기의 마음과 같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멋진 걸음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장병의 인권이 존중받는 그날을 저 수민이도 함께 꿈을 꿀 텐데요. 아, 그나저나 2020년이 돼서 네. 저는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습니다. 이분이요. 아니, 윤기준 주인님. 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원래 네, 새해 첫날에 안 왔었잖아요. 제가 계속 나올 때도 주변에서 너 곧 잘리겠다 이 얘기를 항상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 나오니까 아 드디어 잘렸구나. 난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네. 제가 또 지겨우시겠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서 돌아왔는데 자리가 또 다시 좀 밀렸더라고요. 네. 이제 20년은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성장하는 기준이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장기를 또 보내요. 아, 2020년에도 계속 성장.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자리에 우리 행군기의 나이팅게일 박지희 대님 굉장히 오랜만에 네. 오셨어요. 굉장히 얼굴이 꽃이 피셨어요. 맞아요. 더 밝아지셨어요. 네. 뭐 신혼생활이 좋은가 봐요. 아, 네, 사실은 반대로 지금 신혼생활을 아직 안 즐기고 자유생활을 좀 더 즐기고 있어가지고 왜요? 떨어져 있나요? 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먼저 이동을 하면서 왕복 11시간 거리로 멀어져 버려가지고 아직 신혼생활을 못 즐겼습니다. 올해 같이 이제 곧 즐기게 될 텐데 그때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보고 싶고 사랑한다면 11시간은 거리도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지희 대님도 자주 오시고요. 자, 가족 같은 행복기 오늘도 화목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대체 할아버지한테 혼난 이유가 뭡니까? 외출 시간에 나가서 길에서 탈모, 흡연, 음주하는 모습을 선우임 용사들끼리 편하게 형 이렇게 많이 왜 햄버거를 사 먹여서 혈세를 낭비하냐. 아유, 요즘 애들은 너무 쉽게 살아. 어려운 걸 몰라? 어? 라떼는 말이야. 오늘 인권 주제 군 기강의 정체를 밝혀라로 정해보겠습니다. 네. 행군기의 메인 코너 신노교 신하영의 노래교실 점점 기대됩니다. 네. 오늘 네. 노래는 뭔가요? 아, 나는 되겠니 이 세계에서 목이 아픈 다른 세계에선 되겠니. 안한 거 아니에요? 늘었어요. 모르세요? 알겠어요. 네. 이 노래 알고 있습니다. 저랑 꼭 닮은 분이 나오는 드라마 OST였잖아요. 조인성 씨. 네. 키도 똑같고 저랑. 키만 똑같네요. 가장 유명한 장면 있지 않습니까? 뭐죠? 이 장면. 넌 안 되겠니? 네. 정말 안 되겠네요. 자, 오늘 비행사 주제가 난 안 되겠니여서 제가 또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자, 비밀행운 상담소. 지금 뭐 울리고 있네요. 은밀하게 한번 문 열어볼까요? 군대 와서 생전 안 하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전 평생 리액션을 잘한다고 느끼며 살았거든요. 근데 선임들이 제가 진심으로 리액션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무 어색한데? 야, 엄마, 너 지금 연기해? 영혼이 없다. 전 양심에 손을 얹고 진짜 완전 레알 진심인데요. 그 후로 쭈구리가 돼버렸습니다. 2020년엔 리액션 장인이 되고픈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희 같은 그 방송인들에게는 리액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개그 코너를 하다 보면 리액션이 좀 과해할
경우가 오버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리액션이 없으면 분량이 또 확 줄어요. 맞아요. 네. 방송에서는 물론이고 이 제일 어려운 게 자연스럽게 하는 리액션. 맞아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하는 리액션은 또 싫어하세요. 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나는 매우 자연스럽게 이제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민장군처럼 갑자기 너 연기하니? 이렇게 말 들으면은 의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분의 리액션이 가장 궁금해요. 슬리피 씨. 네. 압류. 이런 거. 과연 진심일지. 압류. 압류맨이. 진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리액션? 그걸 못해요. 오히려 연기를 못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리액션을 잘 못하는 편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방송에서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좀 스스로가 느꼈을 때 내가 리액션을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평소에 사람들이랑 이야기에 리액션이 좀 과한 편이어가지고 표정 조작, 방청객 이런 거 분명 있습니다. 고정방청객. 저는 원래 리액션을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행군기에 출연하고 나면서 좀 리액션이 좀 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해야 방송에 나갈 수 있으니까 리액션을 좀 열심히 연습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분의 리액션이 진짜 궁금한데 그 수민 누나 같은 경우는 박수 치고 막 엄청 많이 웃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조커처럼 급변하고 진짜 진심으로 웃는 건지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맞아요. 누구보다 진짜 이분이 동원방청객 승희 씨가. 박수 소리가 어쩜 이렇게 찰져요? 방금 연습한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한번 그 수민 씨 이거 여기 치고 박수 치는 것 때문에 녹화 중단됐거든요. 우리한 감독님 네. 뛰어내려와서 수민 씨 제발 좀 자제해 주세요. 네. 테이블을 그만 쳐주셨어요. 맞아요. 약간 정말 참다 말하신 거예요. 생일날. 맞아요. 재순 씨, 저 오늘 맞아요. 생일인데 오늘은 제발 박수 좀 그만 좀 쳐주실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리액션 하고도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정말 한 리액션 하는데 저도 그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아, 야, 너 진짜로 웃겨서 그렇게 하는 거 맞냐? 너 거짓말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진짜 진심이거든요. 저도 연기를 못해요, 그렇게까지. 드라마 출연하셨잖아요. 아, 예전에. 네, 했었지만 또 연기와 이 리액션은 제 진심이 담겨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잘해도 문제, 또 못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적당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보다 어쨌든 경력이 많으신 세 분 선배님은 혹시 이런 리액션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면 글쎄요, 저도 사실 뭐 리액션의 노하우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그 이경규 선배님이랑 같이 방송을 했어요. 이경규 선배님 MC였고 한 4시간, 5시간을 같이 방송 촬영하고 워낙 어렵잖아요, 이경규 선배님이. 근데 녹화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했더니 이경규 선배님 저한테 등을 툭툭 치면서 대희야, 오늘 좋았어. 칭찬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날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있어요. 녹화가 일찍 끝나서. 리액션도 하나도 안 잡히고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4시간, 5시간 그냥 앉아만 있다가 끝났는데 잘했어. 오늘 좋았어. 예, 그러시더라고요. 리액션 안 해서. 안 해서. 리액션을 안 해서. 아, 맞아요. 근데 사실 리액션이라는 게 누구랑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리액션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시는 약간 강호동 선배님 같은 분 계시고, 맞아. 네, 녹화 시간에 굉장히 예민하신 뭐 신호부 선배님 계시고, 그래서 따라 약간 치고 빠지고를 좀 익혀야 되더라고요. 네. 그 초반에는 원래 이제 방송을 예능을 할 때 거의 멘트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게스트로 가면 그러면 이제 항상 듣는 얘기가 더 크게 놀라서 1초라도 원샷이 맞아, 들어와야 맞아. 된다. 맞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하우가 그냥 이 흐름에 몰입을 하는 게 맞아. 몰입을 해야 뭐 더 재밌을 때도 정말 더 맞아. 재밌고 네. 진실성이 느껴져요. 멋지지 않습니까? 방송에 충실해야 된다. 의식을 가지고. 저도 리액션을 좀 이렇게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아, 조사할 때 리액션.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조사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제 피조사자가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뭐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걸 이제 들어주면서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제가 조사하는 걸 모 수사관님이 보시더니 아니 무슨 고개까지 끄덕여가면서 그렇게 잘 들어주냐 너무 잘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그 피의자나 피조사자가 너무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들어주기는 하는데 리액션은 최대한 자제하고 네. 몸이 건조하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 저 상상을 좀 해봤는데 갑자기 막 무죄! 법원에서 같이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우리 윤기준 중위가 네. 끝자리로 밀리더니 아우. 조금 네, 그쵸. 다급했나 봐요. 네. 행궁기에서 동원 방청객 수준으로 리액션이 늘었다면서 오늘 특별히 굳이 무언가를 준비해왔다. 굳이 방송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 준비를 해왔다. 하세요. BGM 한번 쫙 깔아주시고요. 네, 지금 BGM 나오고 네네. 있는 상태고. 안녕하십니까. 리액션 이것만 알면 할 수 있다. 기준이도 해냈다. 기준을 제시하는 윤기준입니다. 네, 이제 리액션 실전 꿀팁 3단계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1단계는 일단 입술 동그랗게 오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3번 끄덕이는 거거든요. 오 하면서. 네, 오. 진짜 리액션 좀 못하시네요. 슬리피요. 저는 가짜로 잘 못해요. 꼴찌할 스타일. 아.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박수를 3번 치고 등을 약간 15도로 젖히면서 크게 웃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잘하시네요. 이걸 왜 따라하고 있는지. 네. 3단계는 이거 진짜 나는 이 상황에 너무 몰입해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을 때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그걸 손에 파묻습니다. 그러면서 박장대소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리액션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데 나는 그럴싸하지 않나요? 오, 자 이게 실제로도 적용이 가능한지 네. 고민장병을 위해서 한번 상황극을 해볼까요? 그래요. 그럼 가장 극단적인 한번 상황을 설정해 보죠. 하나는 축하해주는 상황, 하나는 슬퍼서 위로해주는 상황. 자, 자칭 리액션 달인하고는 윤기준 중위가 시범을 보여주시고 네. 선임역은 슬리피 씨가 한번 해보시죠. 네네네. 제가 감독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휴가를 다녀온 후 여자친구가 생긴 선임이 솔로인 후임에게 자랑을 하는 상황인데요. 네. 레디, 기준아, 내가 이번에 휴가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요? 내가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겼어. 비웃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데요? 이거 비웃는 거예요. 네. 네. 자, 두 번째 상황 가겠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요. 휴가를 다녀온 후 여자친구와 이별한 선임이 후임에게 위로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네. 레디, 액션! 기준아,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나 휴가 가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걔 바람 폈대. 저게 뭐야? 고민장병이랑 다른 게 뭐예요? 아니 뭐예요? 연기하니? 다 나오네요. 이거 고민사연 저기 본인이 보낸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죄송해요. 문제가 3개밖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네. 저는 이게 할 때 너무 고민됐어요. 3개 중에 뭘 해야 했는데 웃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감정이입이라도 하자 해서. 누가 뭐래도 행궁기의 대표 리액션 주자는 수민 씨죠. 네. 수민 씨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 기준 씨한테. 같은 상황을. 네. 기대됩니다. 네. 자, 수민아, 내가 이번에 휴가 가가지고 장난 아니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어. 뭔데요? 왜? 수민아, 내가 드디어 잠깐만. 요게 지금 표정이 이게 안 잡혔어, 안 잡혔어. 프로필로 잡히니까 그 김태형 교관님이 그 역할을 해주세요. 네.
야, 수미야, 내가 이번에 휴가에 잡혀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다. 왜요? 왜? 나 드디어 여자친구 생겼어. 국원님 뭐야? 아 이렇게 되네요. 이런 게 좋네. 이성이 아니 일단 눈동자를 크게 뜨니까 정말 궁금해요라는 게 눈에 보이네. 진심으로 담아서 눈이 빠질 것처럼 상대방 바람 폈다는 얘기에 너무 놀래가지고. 네. 자, 윤기준 중이 어떠세요? 수민 씨 리액션을 봤는데. 아 역시 나이가 들면은 역시 연륜이 쌓이면 그래도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세 번이었죠? 네. 저도 이제 다시 곧 잘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어떨까요? 이런 리액션 하나면 선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뭐 나만의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윤기준 중이가 말한 것 중에 딱 2단계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 치는 거랑 웃는 거 하나면 전부 다 웬만한 슬픈 상황 아니면은 다 할 수 있고, 이게 박수를 치면서 웃어주면 거기에 더 격하게 공감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어떠한 감탄사나 말도 필요 없고 웃음과 박수 딱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인권 교관의 입장으로서 한마디 드리자면은 본능에 충실하면 돼요. 상대방을 하여금 당신이 바로 이 순간 네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만한 리액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리액션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저도 제 리액션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리액션에도 적정선과 그리고 또 예의를 지키면은 그래도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리액션 중에 눈을 안 마주치고 하는 리액션은 정말 비추입니다. 이게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데 휴대폰을 보거나 맞아. 그냥 자기 할 일 계속 하면서 맞아, 그냥 맞아, 맞아. 입으로만 반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예의도 아니고 정말 좋지 않은 리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과하게 리액션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그냥 간단하게 경청, 집중, 뭐 눈을 또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이런 것만 잘해준다면은 고민 장병도 리액션에 달인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솔직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누구나 솔직한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니까 뭐 열심히 리액션을 하다가 정 안 되면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꼭 리액션이 아니더라도 진정성을 보여주면 선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고민장병 힘내시고요. 다른 장병분들도 고민 있으면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 주제는 난 안 되겠니잖아요. 인권 고민은 뭐가 안 되겠다는 네. 거죠? 아무래도 2020년이 되고 나서 인권 고민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권 고민은 이 전군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특급 뉴스예요. 그런 중요한 특급 뉴스를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넘어야 하는 관문이 있죠. 안 넘으면 안 될까요? 넘어야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요. 앞으로 넘어볼게요. 네. 자, 심호흡 하시고요. 나와라 뿅! 심호흡하기도 전에. 행공기 let's get it 리얼병 영톡 행공기 빵 터져 군인권의 돌풍을 일으켜줘 외쳐줘 외쳐줘 장병의 인권을 외쳐줘 지켜줘 행공기가 인권을 지켜줘 세상의 중심에서 군 인권을 외치다. 왜 저래? 몇 달 전 아침 일찍 소대장님이 영회 진지를 보수한다고 호출하시더군요. 갑자기 나가게 된 거라 이해는 안 되지만 군말 없이 나가야 했죠. 어땠냐고요? 말해 뭐합니까?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소대장님이 미안해하시니 괜히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힘들게 끝내니 소대장님 말. 본인은 자네들에게 무한한 칭찬을 해주고 싶다 라며 햄버거를 주시더라고요. 힘들었던 저희는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먹었죠. 근데 지나가던 할아버지께서 군인이 무슨 햄버거냐? 군인답게 부대에서 주는 밥이나 먹어. 라며 대박.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군인은 햄버거도 먹으면 안 되나요?
햄버거가 어때서요? 이거 인권 침해죠? 이거 듣기만 해도 어이가 없네. 네, 영예 작업을 하느라고 외부에 나갔고 간부가 햄버거를 사줘서 먹었을 뿐인데 대체 할아버지한테 혼난 이유가 뭡니까? 이 군인답게 부대에서 주는 밥이나 먹어라. 그러니까 이 말부터가 좀 기분이 너무 많이 상할 것 같고. 밥이나. 그렇죠. 네, 밥이나라는 표현이 상당히 기분 나쁘죠. 저 왜냐면 음식에는 귀천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신고를 이게 당했어. 기사입니다. 자괴감에 장교를 그만뒀대요. 네. 아, 장교한테. 혈세를 낭비하네. 왜 햄버거를 사 먹여서 혈세를 낭비하냐. 조금 심한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고민은요, 정말 각색이 전혀 없는 작년 9월에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로 군인들을 향한 시민들의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오늘 할 얘기가 아주 많네요. 먼저 규정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취식 보행이 아닌 경우에 군인이 외부에서 식사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규정은 일단 없고요. 식중독의 우려로 영내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 없는 규정은 있지만 영외에서 외부 음식을 먹는 것은 전혀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작업을 위해서 외부로 나간 경우에 잠깐 식사하는 게 아니라 뭐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했다든지 뭐 옷을 다 풀어 헤치고 밥을 먹었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영외 작업은 대부분 간부들이 함께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슬리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인권 고민은 전군이 집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인권 주제 군 기강의 정체를 밝혀라로 정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해결 체계에서 이 문제가 있고 없고 뭐 인권 침해인가요 아닌가요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얘기가 좀 장황한 것 같아요. 벌써 결론을 이제 말을 하고 시작을 하네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요걸로 2시간 특집이 될 뻔했어요. 자, 먼저 아까 그 문제 할아버지 햄버거를 싫어하시는 그분 대체 왜 그렇게 호통을 쳤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할아버지 세대 때 군대는 군 인권이나 이런 문화도 잘 조성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이제 본인 때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도 의견이 좀 비슷한데요. 그 당시는 사실 할아버지께서 군 생활했을 당시에는 햄버거는커녕 부대에서 주는 밥조차도 아마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세상이 많이 변했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 의식이 할아버지께서 있지 않았나 판단을 봅니다.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시민들의 민원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저는 주변에서 자주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휴게소나 터미널에서 복장이 불량하거나 아니면은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하겠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보통 군부대 주변 마을 주민들은 그 부대 마크만 봐도 해당 장병이 어디 소속인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평일 외출이 허용되면서부터는 외출 시간에 나가서 길에서 탈모, 흡연, 음주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을 하거나 이름을 기억해서 그 부대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은 또 군복을 입고 식당에서 큰 소리로 상관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걸 이제 옆 테이블 주민이 듣고 그걸 또 신고를 해서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 너무 무섭네요. 저 할아버지처럼 앞에서 혼내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서 몰래 촬영을 하고 아니면 네네. 이름을 기억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는 더 비겁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례들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군대에서 어느 정도의 군기는 분명 필요하긴 하거든요. 네. 우리가 군기라고 하면 보통 군기 잡는다라는 말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네. 개그맨이나 아이돌 또 학교 선후배끼리도 군기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너 요즘 많이 컸다? 오. 인사를 막 그냥 목에 깁스를 해. 좀 늦게 오더라? 이런 거죠. 이런 거. 따따그 스민이 따따그 따따그 스민이 따따그 저희끼리 이런 식으로 노래 부르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쓸데없는 위계 질서를 만들고 서열을 나누는 걸 잘못된 군기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쓰지만 정확한 군기의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군기. 군기는 군대에 기울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을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 발휘하는 데 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방침을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 발휘하기 위해 군기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괜히 윗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힘들어가라고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네. 햄버거 군기는 필요 없지만 군 기간은 분명 필요합니다. 네. 근데 군대뿐 아니라 요즘 세대 어디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유, 요즘 애들은 너무 쉽게 살아. 어려운 걸 몰라? 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사회도 그런데 군대는 아무래도 더 하겠죠. 네. 맞아요.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생활이 편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예의라거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네. 우리 젊은 참군인 분들이 뭐 안 젊은 분도 있죠. 모든 요즘 군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군인을 볼 때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뭐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요즘 군인 우리 임기준 중에. 아,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가감점 제도가 많이 바뀌면서 그 군대 생활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단순히 가점을 받기 위해서 나는 군대 생활을 한다 이런 모습으로까지 보이게끔 나는 휴가 나가고 싶어서 지금 이 일을 자진해서 하고 나는 벌점 받기 싫어서 이런 건 안 하고 이런 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기부여 차원에서 시작된 게 이제 오히려 그게 목적이 돼버리는데 확실히 돼 있는. 저는 상하급자 호칭도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군대라는 조직은 계급이 존재하는 곳인데 간혹 이제 친해진 선후임 용사들끼리 편하게 형 이렇게 많이 호칭을 부르는 인원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군기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은 군 안에서 겪는 문제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식을 군대에 보냈으니까 당연히 걱정은 되지만 매운 걸 못 먹는데 부대 음식이 맵다더라. 아니 우리 아들이 기관지가 약한데 이걸 달리기를 좀 빼줄 수는 없냐. 이렇게 좀 성인이니까 혼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부모님들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군기란 게 그 기준이 참 애매해요. 우리가 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분명 과한 부분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꼭 지켜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학생이라고 공부를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직장인이라고 무조건 뭐 돈을 뭐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군인도 나라를 잘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군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사실 밖에서 뭐 고무링을 안 한다든지 탈모를 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거는 전투력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네. 분명 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군기 위반도 변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는 이제 군인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군기 위반이라는 게 아무리 들어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윤기준 중위님. 기준님. 네, 제가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먼저 경미한 일반 군기 위반으로는 그 상의를 빼서 입거나 단정하지 않은 복장 불량, 모자를 벗고 걸어다니는 탈모 보행,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입수 보행, 음식물을 먹으면서 걷는 취식 보행, 그리고 이제 이어폰,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보행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다른 간부를 보고 경례를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규정 외에 부착물을 부착할 경우에 주로 이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 또 추가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오물 투척을 한다던가 흡연 장소 외에 걸어다니면서 흡연을 한다던가 혹은 외박 시 위수 지역 이탈 등 음주 소란 등이 있겠습니다. 다시 들어도 좀 많이 어렵네요. 제가 교복 입을 때만 생각해도 복장 불량이라는 게 사실 그땐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맞아요. 치마 조금만 찌르면 더 예쁠 것 같고 여기 조금만 이렇게 찌르면 예쁠 것 같고 이런 생각 있잖아요. 거기에 이어폰도 안 되고 금지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순간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더욱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품위 유지가 정말 중요하고 예를 들어 베레모 착용이나 취식보행 금지 등 작은 행동들도 주의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시민들이 생각하는 군인의 품위, 군기는 어떨까요? 사실 이제 군인이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인권고민도 군인이 햄버거를 먹는 게 잘못됐다라는 할아버지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자, 저희가 오늘 시민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진행했는데요. 네. 눈살 찌푸려지는 군인의 행동은 무엇인지 그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아, 궁금하네요. 오, 이태원. 저기서 김태우 교관님이 입수부행하고 계신데요. 탈모. 이 전투복 상위 복장 불량 길거리 흡연 전투복이 검주. 네. 호물인 미착용까지 나왔네요. 우리 미철국은 알 수 없어. 이거는 잘 모르니까. 그거는 근데 군인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건 진짜 싫지. 베레모 무착용한 사람 아직도 많이 봤어. 그렇구나. 우리 미착용 이런 건 내가 옛날에 많이 하던 건데. 내가 많이 입수부행도 내가. 아버님 했던 거군요. 고백하시네요. 아, 진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길거리 흡연에다 붙였어요. 저도 길거리 흡연에 붙였습니다. 고성방가. 길거리 흡연. 일단 길거리 흡연 말고는 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길거리 흡연하면서 걷는 걸 얘기하는 건가? 보행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저 흡연 장소에서 서서 하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죠. 저는 흡연이요. 저는 고성방가? 네, 거기에다 붙였어요. 흡연은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민폐, 폐에도 안 좋고 하니까 그냥 흡연 보행.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군복이 다른 사람들도 보이는 것도 있고 외국 사람들도 보면은 그냥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미지가 안 좋아진 느낌이라서 여기에 붙였어요. 좀 몰랐던 사실도 있었죠. 이것도 안 돼? 네, 진짜 되게 많았어요. 주머니에 손 넣고 보행이 왜 안 되는지 추울 수 있는데 사람들 평소에도 이렇게 다니고 꼴랑 그런 걸로 뭐라 하는 너무 깜빡 진짜. 베레모 미착용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휴가 나오면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니까 나처럼. 어느 거에 붙이셨어요? 흡연하는 거. 아무래도 보기가 안 좋아서 일반 시민들도 안 피는데 길거리 흡연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역분들이겠죠. 고성방가요. 이유가 어떻게 돼요? 뭐 시끄럽고 보기 안 좋잖아요. 고성방가를 뭐 괜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술 먹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 시절에 비해서 요즘 군인들은 좀 어때 보이는지. 근데 잘 못 봐서 모르겠는데 뭐 예전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저 때는 좀 심했거든요. 뭐 맨정신에도 뭐 길에서 왜 군가 부르고 뭐 애들 얼차려주고 뭐 그랬으니까. 그렇죠. 옛날 그건 없는 것 건데. 같아요 요즘. 저는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거를 붙였습니다. 일단 자기 뭐 멋이랄까 약간 이런 가오를 약간 나타내는 것 같아서 그게 싫어가지고. 한복 저거 외에 네네네. 내가 그냥 지나가는 군인들을 봤을 때 아 이거 진짜 별로다 싶으면 저 이어폰도 제가 별로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이거 너무 꼰대 같은 마인드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노래 안 듣고도 사람 살 수 있는데 굳이 전투복 입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이어폰 그래서 아니 헤드폰이 좀 과할 것 같기도 하고. 헤드폰은 좀 이만한 그렇죠. 거. 저는 전축이요. 전축. 쟤 들고 전축.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거 보면은 그냥 기분이 나빠요. 왜? 아, 내가 못하는데 네가 왜? 아니 그렇게 그런 군인을 좀 본 적이 있어요? 본 적 많죠. 그래서 그냥 얘네 한번 혼나게 한번 찔를까 이러다가 참는 거죠. 이거 한복 외에 아 이거 진짜 꼴보기 싫다라는 건 또 딴 게 있을까요? 좀 군인들이 휴가나 외출 나오면은 좀 3, 3, 5 모여서 나오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이런 길거리에서
그냥 아싸리 이렇게 줄지어서 간다. 다른 사람 못 지나가게. 아, 횡렬로? 꼴 보기 싫죠. 아 그게 싫으셨구나. 제대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개월이요. 근데 이해를 못해줘. 3개월이면 아직 군인이거든요. 고성방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군인에게 말하고 싶다. 어린애들이 그 국방임무를 하느라고 너무 고생도 많고 참 애쓴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요즘은 또 요즘 애들대로 나름 보니까 사고 의식이 뭐 있는 것 같아요. 시대 정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군 의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맞습니다. 높아지고 우리 때보다 헐 많이. 뭐 군인이 군인다움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뭐 밖에 나와서까지 뭐 군대 생활처럼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잘 훈련 받고 건강하게 제대하는 게 최고죠. 그럼요. 아무래도 그게 최고. 나온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인 것 같아요. 군인 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그게 좋으니까 그만큼 그 군인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 사기라 그럴까 충성심이라 이게 좀 옛날 우리 때부터 좀 덜한 것 같아. 몰라 그게 내 높아심인지 맞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군인들은 뭐 그래도 규율이 잡혀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좀 뭐 국가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니까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반 국민들한테 훨씬 신뢰를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대한민국 군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투표와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투표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1위는 과반수가 길거리 흡연을 뽑아주셨고요. 2위는 공공장소에서의 고성방가, 3위는 전투복 상의 복장 분량이 뽑혔습니다. 보시면 미필과 네. 이 여성분들은 단 한 표도 뽑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이어폰 꽂기와 주머니에 손을 그 정도는 괜찮지 않죠? 그렇죠, 저도. 네. 요거는 오히려 이제 예비역들 네. 20% 가까이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다들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세대 차이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르네요. 네. 자, 리서치의 결과를 보면 길거리 흡연, 고성방가는 군인이 아니라 누가 해도 맞아요. 이건 싫은 거잖아요. 네. 시민들이 생각하는 군 기강의 잣대는 절대 엄격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의 인터뷰도 들어봤잖아요. 네. 군인에게 바라는 점, 말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호의적이고 또 따뜻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네, 보통 불만이 생기면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하게 되지만 뭐 좋은 마음이나 칭찬 같은 거는 마음속에 이렇게 꼭 담게 되잖아요. 네. 자, 오늘 인터뷰를 보면서 시민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를 지키면서 고생하는 청춘들을 정말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군 기강에 대해서 긴 얘기를 했는데요. 초반에 영외에서 햄버거를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 들었어요. 그럼 시민들이 과하게 민원을 보내거나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이건 인권 침해입니까? 우선 군인의 지휘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군인의 기본권과 제한이라는 규정에 따르면 제1항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제2항,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서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리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군사적 필요를 제외하고는 헌법상 일반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사안과 같이 군인이 식사 시간에 햄버거를 먹는다고 해서 군인의 군사적 임무 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굶기는 것이 임무 수행에는 더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군 장병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 과정에서 몰래 촬영을 하거나 뭐 군인을 감시하는 느낌을 준다면 이것 또한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건가요? 민간인이 군인을 수시로 감시해서 신고를 하면 그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인권 침해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는 상태고요. 이제 사례에 따라서 군인이 군기 위반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고요. 근데 또 반대로 말씀드릴 것은 이 신고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민간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학교에서 처벌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진 촬영 같은 경우에요. 뭐 군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군인의 이름이나 소속 등을 알기 위해서 촬영하는 거는 법적으로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온라인에 올리거나 유포를 하거나 뭐 신상 다 공개해서 모욕을 하는 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제 인권 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나는 괜찮지만 상대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한 잣대를 세우는 게 참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오늘 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김태훈 교관님께서 군기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생각할 때 군기라는 것은 우리 군이 존재하는 존재 이유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부여해진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다루는 집단인 것만큼 군기라는 것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될 우리의 엄청난 숙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반 시민이 군인을 봤을 때 절도 있는 행동과 올바른 복장 이렇게 주는 외적인 모습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가는 그런 신뢰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내적 군기와 외적 군기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군기란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군기가 합해졌을 때 우리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윤기준중이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해줬더라고요. 군 기본 자세 이것만은 지키자에 대해서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만 잊지 말자라고 말을 했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명확한 얘기죠. 그렇죠. 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여러분, 군인은 군인다울 때 가장 멋있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가장 멋진 군인이 되어주세요. 네, 행운기는 언제나 멋진 60만 장병들의 옆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군대 보낸 아들 남친에게 편지가 왔다고요? 그때 그 감동 행운기가 다시 깨워드릴게요. 수리남매가 대신 읽어드려요. 사서함 0612. 이건 장병들의 손편지를 소개하는 사서함 0612. 오늘 어떤 편지가 기다리고 일단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문학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나요? 나는 문학에서 좀 잘 안다, 자신 있다, 뭐 이런 분 있습니까? 문학. 저는 일단 학창 시절부터 문학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요. 의외네요. 일단 뭐 국어 점수가 네. 최고점이었고, 저는 항상 문학 소년으로 살았었어요. 진짜요? 그런 말이 있죠. 종이에 그리는 건 그림이고 마음에 그리는 건 그리움이다. 언제 들어도 멋지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전공을 국문학으로 전공을 해서 나름 문학 소년이 아닐까 생각을. 가장 감명 깊게 본 문학집은 뭐가 있나요? 저는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 윤동주 시인의 서시 가장 하늘을 부르러 하늘을 부럽듯이. 그건 초등학생들도 그쵸.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저도 잘 안 봐요. 네, 일단은 오늘의 편지는 여러분 키워드 대신에 저희 수리남매가 시낭독회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모두 눈을 감으시고 네, 저희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네. 잘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가 있어 즐겁고 그대가 있어 슬프다. 화려하고 예쁜 꽃. 향기로운 꽃보다 그대라는 꽃 한 송이가 나는 더 좋고 이쁘다. 그러니 내 곁에서 시들지도 힘을 잃지도 색을 잃지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주기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꽃 한 송이요. 네, 아주 낭만적인 시였죠. 네.
자, 이제 멋진 시도 들었겠다. 네. 오랜만에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 속에 나오는 화자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사랑 고백? 사랑 고백. 사랑을 고백하는 심리? 아니면 이별 후 재결합 심정? 재결합이요. 근데 그 부분이 좀 그 소절이 이해가 안 돼요. 그대가 있어 뭐 기쁘고 네. 뭐 그대가 있어 슬프다. 아. 그게 굉장히 약간 좀 조울증? 근데 약간 너무 행복하면 좀 슬퍼질 때가 있지 않아요? 왜요? 왜요? 이 행복이 언제 끊을지 모른다. 너무 불안감. 행복해서. 네, 아. 그런 의미가 아닐까.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면 공황장애? 공황. 우와. 일단 제 생각에도 일단 커플이나 뭐 연인끼리의 편지 같긴 한데 그대가 있어 슬프다 이 문구를 봤을 때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 것 같지만 대부분 약간 좀 안 좋은 쪽으로 약간 커플 관계가 악화된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느낌이 드네요. 저는 애인이 있어서 매우 즐겁고 행복하나 그러나 이 바쁜 와중에 잘 챙겨주지 못하는 걸 생각하니 미안하고 슬프고 이런 감정이 아니면은 진짜 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꽃이 너무 좋아서 그냥 꽃을 생각하면서 꽃한테. 네, 꽃한테. 한테.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추측 중에 근접한 답변이 있을지 자세한 건 편지에서 모두 공개가 되겠죠. 네. 자, 예상과 살짝 다른 편지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근데 진짜 궁금해요. 빨리 좀 공개해 주시죠. 네, 어떤 편지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사서 0612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사소함. 6, 1, 2. 내 사랑 한별아, 요즘 들어 자주 싸우는 것 같아. 서로 싸우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양보하고 이겨내자. 그리고 마누라 부담되지 않도록 결혼하자는 말은 안 할게. 하고 싶은 마음 들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게. 내 심장인 한별아, 사랑하고 내일은 더 사랑해. 우리 만난 지 3년이 되어가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은 서로에게 토라지더라도 남편이가 먼저 손 내밀어서 손잡을 수 있도록 할게요. 아, 자꾸 결혼 생각해본다고 자꾸만 협박하는데 그러면 나빠. 너 내 거니까 다른 놈한테 가는 거 싫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 여봉이는 내 거야. 여보야, 조금 있으면 생일인데 좋은 백 사주고 싶은데 남편이가 지금 조금 어려워서 지갑을 샀어요. 좋고 이쁜 거 다 못해줘서 미안해. 큰 산 하나 넘으면 진짜 좋은 거 선물해 줄게요. 지금은 당분간 참아주세요. 내 사랑 한별아, 1000일 동안 사랑해줘서 고맙고 늘 사랑해. 아, 네. 오늘 편지의 주인공은요. 직업군인 남자친구가 보낸 편지입니다. 네, 김지용, 지용 중사의 편지입니다. 김지용 지용 중사요? 유상무 상무 같은. 아, 유상무 상무구나. 그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 남자친구에게 네. 힘이 되고 싶다면서 여자친구인 장한별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야. 두 분이 정말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게 티격태격 싸워도 1000일 넘게 극복했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남친이 만나면서 결혼하자는 얘기를 계속 하나 보네. 예. 네, 여기서 두 유부 남녀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김태훈 교관님, 박지희 대위님, 연애 시절에 저렇게 결혼하자,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 싫어 라며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는 같은 사단에서 근무하면서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프로포즈만 한 1000번 들은 것 같습니다. 연애하고 딱 한 달째부터 점심 먹고 결혼하자. 카페 갔다가 결혼해줘. 저녁 먹고 결혼할 거야? 그런 식으로 세뇌를 당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닌가. 거의 뭐 스토커 수준이네. 당연히 이제 결혼했으니까 결혼하자는 말을 했을 텐데 제가 알다시피 애교도 없고 무뚝뚝해가지고 그냥 이랬던 것 같아요. 같이 삽시다. 이런 말을 좀 같이 삽시다. 했던 것 같아요. 기준이는 프로포즈 나중에 하게 된다면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난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반대로 제가 받고 싶어요. 오. 네, 여자가
아니, 드러나고 싶어요. 어떻게 받고 싶어요? 약간- 어떻게 받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한 뭐 식당에서 밥 먹다가 여자친구가 그냥 우리 결혼하자 하면서 무릎 꿇고 무릎까지는 좀 그렇고 여자친구. 반지 주면서 같이 결혼하자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자기야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 아이스크림 먹어. 이렇게 아이스크림 이렇게 딱 한번 시계가 이렇게. 그래서 여자친구가 결혼해줘. 이런 거. 아니, 최근에 또 그 스키 선수였나 어떤 그 여자 운동 선수가 그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해서 되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멋있다. 나도 저렇게 멋있는 프로포즈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꼭 뭐 프로포즈를 남성이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으니까. 네. 어쨌든 오늘 이 편지에 네. 이 남편이죠. 남편이 여봉인데 이 남친의 표현도 너무 잘하지만 여자친구한테 굉장히 잘하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 제가 뭐 내가 백을 사주고 싶지만 좀 힘들어가지고 지갑을 샀다. 근데 경험자로서 미리 충고를 제가 드리면 벌써부터 이렇게 백을 사주실 필요 없어요. 진짜 남편이가 되면 사주기 싫어도 진짜 남편이 기념일마다 계속 사주셔야 되거든요. 생일, 뭐 결혼기념일, 뭐 크리스마스, 뭐 처음 만난 날까지 챙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처음에 읽었던 시 있잖아요. 네. 그 시는 뭐예요? 왜냐면 편지에는 시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랑꾼인 겁니다. 사랑꾼 자작시에 자작시 지갑도 사주고 자작시도 써주고 재력도 있고 로맨틱하고 이런 남자 찾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평소에 남자친구가 시집을 보고 자주 시를 적어줬는데 어느 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자작시를 탁 쓰면서 직접 써줬대요. 그래서 처음에 평소처럼 남의 시 베낀 줄 알아서 제목을 불었더니 남편이가 이제 쑥스러워하면서 내가 지었어라고 했다고 합니다. 몰랐어요. 그래 이런 남자면 뭐 결혼할 만한 것 같은데 우리 여친분도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네, 안 그래도 여친 한별 씨가 행운기를 통해서 남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달달한 여자친구의 사랑을 담은 답장 바로 만나볼까요? 영상 편지 뿅. 안녕. 아직 놀랬어? 요즘 오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여기 행운기에 따로 사연 보내 신청했거든. 사투리 쓰셔요. 귀여워. 짧게나마 오빠한테 이벤트 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신청하게 되었어. 오빠, 우리 되게 힘들고 되게 여러 가지 역경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잘 버티고 왔잖아.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결혼할 거니까 어머나. 조금만 더 버텨보자. 사랑해. 어떡해. 결혼할 거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자. 사랑해. 이거는 오케이. 예스거든요. 그렇죠. 결혼 예스. 오케이.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야, 우리 김지용 중사님. 여자들이 바라는 거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모습 필요 없어요. 지금 모습 이대로 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지에서 한 얘기 백 사준다고 한 것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증인입니다. 지금. 네. 430612에서는 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편지, 재미있는 편지, 뭐 어떠한 편지도 모두 좋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는 깜짝 선물 박스도 드리고요. 그리고 잊지 못할 추억까지 남겨드립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 저희 행운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네, 정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복이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례 행운.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에게 새해 덕담 한마디씩 해줄까요? 술을 좀 줄이자. 먹지 말자. 2020년 만수무강. 슬리피요. 아니 안 돼 보이나 봐요. 자, 아버지랑 친해지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 데빗, 빈센트,
서로 영어 이름을 쓰자. 어른한테? 어른한테. 저 사람 요즘 자주 나와요. 저 사람 괜찮아졌다니? 아버지랑 같이 헌팅 포차에 가보는 건 어떨까? 뭐 아빠와 아들은 술 한잔 하는 게 가장 좀. 그런